안녕하세요, 독자님들. 경제용입니다. 보통 우리가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그 어긋난 뼈가 하얗고 선명하게 딱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사진에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죠. 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여기 뼈가 부러졌네요 하고 짚어주시면 몸은 아프더라도 원인을 아니까 한편으로는 좀 안도감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게 눈에 보이고 또 원인이 확실하니까 어떻게 고쳐야 할지 답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주식 시장이나 경제 상황을 진단할 때도 이런 엑스레이 같은 기계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금리를 올리면 물가가 딱 잡히고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무조건 오른다는 식의 명확한 인과관계 말씀이시죠? 네네,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2026년 4월 주식시장을 보면요. 이 엑스레이 기계가 그야말로 산산조각이 난 것 같아요. 네, 정말 극심한 롤러코스터 장세죠. 맞아요. 시장 지표들은 막 서로 모순된 신호를 보내고 있고 진단해 보려고 해도 앞이 캄캄한 진흙탕 같거든요. 사실 이렇게 혼란스럽고 정보 비대칭성이 극에 달한 시장일수록 개별적인 주가 등락보다는 그 이면에 깔린 구조를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구조요. 그래서 오늘 심층 분석에서는 시장을 바라보는 4가지 다른 렌즈를 겹쳐보려고 합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에서 발행된 4편의 핫한 기사들을 중심으로요. 이 4월 시장 속에서 개인 투자자분들 또 거대 기관, 주식시장의 구조 그리고 인공지능이 각각 어떤 생존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한번 해독해보겠습니다. 네, 겉보기엔 좀 고장난 시장 같아도 데이터나 제도의 변화를 연결해보면 거대한 물줄기가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죠. 오늘 방송은 철저히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내용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네, 윤민혁 기자님의 기사죠. 시장의 최전선에 있는 개인 투자자, 서학개미분들의 동향이요. 맞아요. 기사를 보니까 정말 놀라운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4월 1일에서 13일까지 국내 투자자분들이 무려 2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3천억 원 넘게 순매수한 해외 주식 1위가 다름 아닌 SOXS였습니다. 네, SOXS. 정말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가진 초고위험 상품이죠. 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짚고 넘어가면요. 여기서 인버스는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거고요. 레버리지는 그 수익과 손실을 배수로 추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반도체 지수가 떨어지면 3배의 수익을 내지만 반대로 지수가 오르면 무려 3배의 손실을 보는 구조인 겁니다. 와, 3배면 정말 이거는 마치 엄청난 허리케인이 몰아치는데 안전한 방향으로 배를 돌리는 게 아니라 파도 놓기만 보고 역주행을 시도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이게 지금 투자자분들의 극단적인 심리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심리 상태요? 네, 기사에서도 짚었지만 중동 사태로 지정학적 긴장감이 막 고조되고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 관련 발언들이 겹치면서 시장 전체에 거대한 불확실성이 덮쳤잖아요. 네네, 맞아요. 하루하루가 불안했죠. 그러니까 흥미로운 게 한편에서는 지수 폭락을 예상하고 이 SOXS 같은 3배 인버스에 막대한 베팅을 하고요. 네. 긍치의 순매수 4위에 오른 SGOV, 즉 초단기채 ETF처럼 극단적으로 안전한 현금성 자산으로 도피하는 양극화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변동성에 지쳐서 아예 하락장에 돈을 걸거나 아니면 현금을 꽉 쥐고 숨어 버리거나 둘 중 하나네요. 극도의 공포감이 만든 일종의 방어 기제군요. 그렇죠. 게다가 순매수 2위가 테슬라 1일 수익률을 2배 추종하는 TSLL이고 3위가 테슬라 본주였거든요. 그거는 기존의 굳건한 팬덤 투자랑 전체 시장 붕괴에 대한 공포가 한 계좌 안에서 막 엉켜있는 느낌이네요. 근데 문제는요, 이 SOXS에 베팅한 결과가 너무 뼈 아프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반도체주가 다시 반등하면서 SOXS 가격이 단 2주 만에 무려 54%나 폭락해버렸죠. 48달러 선에서 22달러 선으로 완전 반토막이 난 거잖아요. 네, 지난달만 해도 이게 순매수 48위였는데 갑자기 1위로 뛰어오르났다는 건 시장을 정교하게 예측했다기보다는 손실을 빨리 만회해야겠다는 심리가 컸던 거거든요. 조급함이 컸다는 거군요. 네, 특히 이런 레버리지 상품은 구조적인 맹점이 있어요.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하는 상세에서는 이른바 음의 복리 효과 때문에 가만히만 있어도 계좌가 살살 녹아내립니다. 가만히 있어도 손실이 난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손실이 나니까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추려고 계속해서 돈을 더 쏟아붓는 이른바 물타기 현상이 지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와, 3배 레버리지에 무타기를 하는 건 진짜 롤러코스터에서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으려는 고개처럼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방향성 예측이 힘든 시장에서 이런 감정적인 엇박자 투자가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사례죠. 네,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변동성 한가운데서 상처를 입고 계신데 반대로 시장의 초거대 고래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은 이 폭풍을 어떻게 피하고 있을까요? 장문환 기자님 기사를 보니까 이 거인의 생존법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네, 국민연금의 1분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즉 비중 조절 결과를 보면 철저하게 계산된 방어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을 샀나요? 유가증권 시장, 그러니까 코스피에서는 방어벽을 아주 튼튼하게 쳤어요. 파라다이스 지분을 기존 7%대에서 11%대로 훌쩍 늘렸고요. 카지노 업체인 파라다이스요? 네, 그리고 한섬이나 코오롱 인더스트리 같은 종목들도 대거 담았습니다.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글쎄요, 배당을 많이 주나요? 배당도 있지만 무엇보다 극심한 저평가 상태, 즉 PBR이 1배 미만이라는 점입니다. 파라다이스만 해도 PBR이 0.8배 수준이었으니까요. 아하, 여기서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기업이 가진 순자산 대비 주가가 얼마나 싼지 보여주는 지표잖아요. 1배 미만이면 회사를 다 팔아서 남는 돈보다도 시가총액이 낮다는 뜻이고요. 정확합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요. 정부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기조와도 딱 맞아떨어집니다. 아, 대통령도 PBR이 낮은 상태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발언했고 금융위원회도 계속 가치 제고를 독려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이런 정부 정책이라는 강력한 순풍을 등지고 더 이상 주가가 떨어지기 힘든 튼튼한 바닥을 가진 기업들로 하방을 꽉 막아버린 겁니다. 와, 정말 영리하네요. 화학이나 정유, 대형 금융주를 담은 것도 다 같은 방어적인 맥락이겠고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코스닥 시장에서의 행보를 보면 이 전략의 진짜 매력이 드러나거든요. 코스닥에서는 공격적으로 나갔나요? 네, 코스피에서는 철벽 방어를 하면서도 코스닥에서는 하나머티리얼즈, VM 같은 반도체 소부장, 즉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을 아주 공격적으로 이른바 줍줍하고 있습니다. 아, 극단적으로 안전한 가치주와 극단적인 성장주를 동시에 담는 이른바 바벨 전략이네요. 한 손에는 무거운 방패, 다른 한 손에는 예리한 창을 든 거군요. 그렇죠. 어정쩡하게 중간에 있는 종목을 들고 있다가 흔들리느니 아예 극한의 가치주와 확실한 미래 트렌드를 분리해버린 거예요. 와, 서학개미 분들은 변동성 자체에 베팅하는 3배 인버스로 단기 승부를 보려 했는데 국민연금은 AI나 데이터 센터 수요 확대라는 부정할 수 없는 장기적 트렌드에 자본을 투입하고 있네요. 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설비 투자 사이클이 돌아올 때 가장 큰 수혜를 볼 기업들을 폭락장마다 오히려 기회로 삼은 겁니다. 아, 이 부분은 독자님들도 포트폴리오 점검하실 때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요. 권순철 기자님 기사를 보니까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파는 이 시장 구조 자체도 지금 지각 변동을 겪고 있더라고요. 바로 스펙, SPAC 합병 제도의 위기인데요. 네, 맞습니다. 시장의 룰이 바뀌면서 생긴 아주 큰 이슈죠. 스펙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아직 알맹이, 그러니까 비상장 기업을 찾지 못한 빈 껍데기 상장 회사잖아요. 일종의 소라게 껍데기 같은 건데 지금 여기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건가요?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상장 폐지 시가총액 기준을 기존 2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거든요. 100억 올린 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이게 현재 상장된 스펙들의 평균 시가총액이 100억 원 남짓이라는 걸 생각하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보통 스펙은 주주총회를 통과하려면 자신보다 덩치가 10배 이상 큰 비상장사를 찾아야 하거든요. 아, 껍데기가 100억짜리니까 이제는 최소 1000억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아주 거대한 대형 우량 기업을 찾아내야만 깐깐해진 기준을 맞출 수 있다는 거네요. 네, 작은 소라게 껍데기에 엄청나게 큰 소라게를 억지로 구겨 넣어야 하는 셈이죠.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는데요. 실제로 기사를 보면 스펙 합병 성공률이 2021년 65.2%에서 지난해 38.5%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와, 38%요? 근데 스펙은 3년 안에 합병 대상 못 찾으면 규정상 강제로 상장 폐지 절차 밟아야 하잖아요. 맞아요. 투자자들에게 원금이랑 이자 조금 돌려주고 해산해야 하죠. 그래서 거래소가 다급하게 꺼내든 전례 없는 카드가 바로 복수합병과
파이프 제도의 도입 논의입니다. 복수합병은 여러 스펙을 하나로 합쳐서 덩치를 키운다는 거고 파이프는 뭔가요? 사모기관을 대상으로 대규모 유상증자를 해서 한 번에 자본을 확충하는 제도입니다. 잠깐만요. 근데 제가 좀 삐딱하게 보자면요. 상장된 스펙이 사모펀드나 기관들한테 대규모 유상증자를 받으면 애초에 2,000원에 청약했던 일반 개인 투자자들 지분 가치는 훼손되는 거 아닌가요? 스펙 살려주겠다고 오히려 개인들이 피를 보는 구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은 현재 제도가 안고 있는 구조적 맹점을 아주 날카롭게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그래서 국내에서는 그동안 파이프 도입 논의가 지지부진했거든요. 기존 주주들 반발도 심하고요. 그쵸. 당연히 반발하죠. 하지만 거래소 입장에서는 현재 꽉 막힌 합병 모델을 방치하면 벤처 생태계로 갈 자금줄 자체가 끊겨버리니까요. 개인 투자자 보호와 혁신 기업의 자금 조달이라는 딜레마 속에서 시장 제도가 필사적으로 진화하려는 몸부림인 겁니다. 그렇군요. 개인은 감정에 흔들리고 기관은 치밀하게 방어하고 시장 제도는 살기 위해 막 뜯어 고치고 이 복잡한 전장에서 일반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거대 기관의 정보력이나 이런 복잡한 제도를 다 따라가겠어요. 너무 숨이 차죠. 네, 그래서 이 거대한 정보의 비대칭을 좁혀줄 무언가가 절실한 시정인데요. 맞아요. 그래서 김윤수 기자님 기사에서 다룬 AI 기술이 눈에 띄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AI가 주식 종목 추천해주는 건 예전부터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해서 흔하게 있지 않았나요? 이번 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건지 와닿지가 않아서요. 기존 서비스들이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당연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LG AI 연구원, 키움증권, 그리고 런던증권거래소 그룹이 내놓는 엑사원 BI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서비스의 핵심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설명 가능한 AI, 즉 XAI에 있거든요. 설명 가능한 AI요? 기존의 챗GPT 같은 AI들은 설명이 안 됐다는 뜻인가요? 그들도 나름 그럴듯하게 답은 해주시잖아요. 그럴듯한 문장을 만드는 거랑 금융 도메인에서 정확한 논리 과정을 증명하는 걸 완전히 다르거든요. 기존 AI들은 철저히 닫힌 블랙박스였어요. 이 기업 다음 분기 오를 확률 80%입니다. 라고 답만 툭 던지고 도대체 왜 80%가 나왔는지는 인간이 역추적할 수가 없었죠. 치명적인 리스크가 있는 금융 투자에서 원인도 모르고 AI 지시만 따를 수는 없죠. 근데 XAI는 그걸 투명하게 해설해 준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수학 문제로 치면 답만 던져주는 게 아니라 공식이랑 풀이 과정을 싹 다 보여주는 거예요. 어제 파월 의장 발언을 이렇게 해석했고 그게 이 기업의 10년치 원자재 모델에 이런 영향을 줘서 점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고 사고 과정을 투명하게 증명하는 거죠. 와, 대박이네요. 그냥 커뮤니티 뜬 소문이나 군중 심리에 기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AI의 논리를 검증해보고 기관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런던 증권 거래소 그룹의 방대한 금융 데이터와 LG의 언어 모델이 결합해서 기관과 개인 사이의 가장 거대한 장벽인 맥락 해석 능력의 차이를 메워주는 겁니다. 이제 퍼즐이 다 맞춰지는 기분입니다. 서학개비분들의 위험한 레버리지 베팅부터 국민연금의 영리한 바벨 전략, 생존을 위해 진화하는 스펙 제도, 그리고 투명한 투자 근거를 제시할 XAI까지 다 살펴봤는데요. 독자님들도 스스로 포트폴리오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투자가 고장난 엑스레이처럼 불안감에 휩쓸린 상태인지 아니면 명확한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는지 말이죠. 네, 오늘 깊이 있는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화두를 하나 던져보고 싶은데요. 만약 머지않은 미래에 XAI가 완벽해져서 모든 투자의 근거를 엑스레이처럼 투명하게 설명해주는 시대가 온다면요. 과연 인간의 직관이나 군중 심리는 주식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질까요? 아니면 모두가 AI의 이성적인 지시만 따르게 될 때 오히려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비이성적인 감정이야말로 AI마저 예측 못하는 유일한 변수로 남아서 역설적인 투자의 무기가 될까요? 결국 시장을 움직이는 마지막 퍼즐은 인간의 심리일지도 모릅니다. 와, 기술이 발달할수록 인간의 비이성이 오히려 짙은 그림자이자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니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서늘한 통찰이네요. 본 내용은 투자 참고 정보이며 투자 결정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 4월 주식시장 생존 전략 주제에 대해 다뤘습니다.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빠른 증권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7분 40초.